네, 안녕하세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건강한 숨 행복한 삶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PD 최희선이고요. 오늘 제 옆에는 성 빈센트 병원 가톨릭 대학교 병원인가요? 네. 네, 호흡기내과 김성경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 빈센트 병원에서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 처음이셔서 긴장된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또 강의 들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열심히 질문해 주시면 또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가 만성 기침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오래가는 기침이라고 부제를 달아봤는데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기침 환자들이 한 4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한 몇 달씩 기침해서 오기도 하고 심한 네. 분들은 몇 년씩 기침해서 오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런 이제 기침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침하면 한 달 정도 하겠지 했는데 실제로 대학병원에 외래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몇 달, 심하게는 몇 년씩 기침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군요. 예,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개인 의원에서 이제 네. 약을 먹고 네. 치료를 하다가 계속 호전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2달, 길게는 한 1, 2년씩 기침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네.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들으면은 왜 기침을 하는지 원인 알 수 네. 있나요? 하여튼 쉽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왜 기침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 빈센트 병원 호흡기내과 김성경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침에 대한 간단한 기본 지식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침의 분류, 그리고 이제 지금 주된 내용이 될 만성기침,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침에 대한 기본 지식인데요. 이제 기침이 뭐냐, 이제 기침의 정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해 물질의 기도 내 침입을 방지를 하고 또 폐나 기관지의 분비물을 제거하는 정상적인 신체 방어 작용입니다. 또는 이제 감염성 질환, 결핵이라든지 이런 감염성 질환의 전파 경로가 되기도 하고 또 다양한 호흡기 증상의 제일 흔한 주된 증상이 되겠습니다. 기침의 기전은 이제 한마디로 기침 반사입니다. 커플 리플렉스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신체에는 이런 다양한 기침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침 수용체가 자극을 받게 되면 이런 이제 미주신경을 따라서 이제 기침 중추, 뇌 속에 있는 대뇌에 있는 그 기침 중추까지 자극이 올라가서 기침 중추에서 자극이 들어왔으니 기침을 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 신호를 이제 기침을 일으키는 그런 장기들, 횡격막이라든지 아니면 늑간근 이런 장기들로 신호를 보내면 이런 횡격막이나 늑간근들이 수축을 해서 이제 기침을 유발시키게 되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기전으로 기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기침의 원인에는 뭐가 있냐? 이제 크게는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지 자극,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 후비루, 위내용물 흡인 같은 이런 이제 기관지가 자극을 받아서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이제 또 하나는 감염, 바이러스나 세균, 결핵 이런 것들 기침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제 다양한 폐질환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요즘 흔히 COPD들이라고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천식 또는 기관지 확장증, 또 이런 폐섬유화증도 기침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제 또 폐암도 기침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침의 분류는 이제 기간에 따른 분류가 중요합니다. 3주, 8주 이렇게 나누는데 3주 이내를 급성 기침이라고 하고 3에서 8주 아급성 기침, 8주 이상을 만성 기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기침을 분류를 하는 이유는 이런 기침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원인 질환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급성 기침을 보시면 이제 3주 미만의 기침이 되겠습니다. 원인으로는 이제 상기도 감염, 급성 기관지염 이런 것들이 있고,
상기도 감염은 우리가 흔히 이제 감기라고 부르는 뭐 비염, 부비동염, 비부비동염 대부분이 이제 이런 바이러스 감염들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급성 기관지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흔하지만 2차적으로 한 10% 정도에서는 이러한 세균 감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급성 기침은 이제 보통 대부분은 수일 또는 수주 내에 호전이 되기 때문에 또는 2, 3주 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병력 청취나 신체 검진들을 해서 좀 심각한 질환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이제 간단한 대중요법, 증상 치료와 함께 2, 3주 동안은 경과를 좀 관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기침 환자들이 오면은 이런 병력 청취나 신체 진찰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이런 증상 치료를 해서 이제 추적 관찰, 이제 좀 관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이제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적색 경고라고 이제 하는데 네. 이제 기침의 기관이랑 관계없이 검사를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과 함께 이런 동반 증상, 객혈이라든지 호흡곤란이나 또는 쉰 목소리, 이제 전신 증상, 뭐 발열 또는 체중 감소, 사지 부정 등이 동반된다든지 심한 구토나 연하곤란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면 네. 이제 기침의 기관에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되고 또 진찰 소견에 따라서도 청진해봤을 때 뭐 기포음이나 천명음, 협착음 등이 청진이 된다 그랬을 때도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근데 기포음, 천명음, 협착음이 어떤 네.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청진기로 청진을 해봤을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는 이제 의사들이 확인하는 소리죠. 일반인들이 들어서는 알 수는 없고요. 이제 저희들이 청진기로 청진했을 때 뭐 기포음이 들린다, 천명음이 들린다 그렇게 확인이 되면 이제 검사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이제 그런 과거력으로 이제 기저 폐질환, 심질환 같은 것들이 있다든지 폐렴이 자주 된다든지 또 이런 55세 이상에서 30감년 이상 흡연자 이런 이제 과거력이 있으면은 검사가 필요하겠고 또 기침의 양상이 새롭게 이제 그 변했다든지 이런 경우나 또 2주 이상 원인 없이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지속된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기존의 기침 양상이 변화됐다는 건 뭐 기침도 양상이 뭐 다른가요?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뭐 건기침, 즉 이제 네. 마른 기침이 네네. 있다가 갑자기 막 가래 끓는 기침으로 변한다든지 예, 그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급성 기침의 경우에는 이런 경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인 검사를 해서 원인 질환을 찾고 거기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기침 치료는 대부분 증상 조절입니다. 이런 대증 치료가 1차적인 치료이고 감기, 상기도 감염 같은 경우는 이런 약제를 쓰게 되고 급성 기관지염은 일반적인 진해제나 또 고담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효과는 그렇게 뭐 크지는 않습니다. 항생제를 써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급성 기침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권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농성 객담 색깔이 좀 누렇다든지 찐득찐득하다든지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는 이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급성 기침입니다. 기간은 3에서 8주의 기침이라고 하고 대부분 이런 감염 후 기침이 가장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염 후 기침은 이제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 이제 감기 후에 발생하는 기침이고 이런 바이러스 외에도 이러한 세균 감염들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감염 후 기침의 이제 기전으로는 이런 이제 감염이 되게 되면은 이제 호흡기계 기도의 상피세포가 염증이 일어나고 파괴가 되게 되는데 이런 파괴된 이제 상피세포들이 이제 재생하는 과정에서 기도가 좀씩 이제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자극, 뭐 맵거나 뜨거운 국물, 찬바람 같은 작은 자극에도 기침이 이렇게 유발이 되게 됩니다. 급성 기침과 동일하게 이제 병력 청취, 이제 신체 검진을 해야 되고 2주 이상의 기침이기 때문에 흉부 엑스선 검사를 꼭 시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급성 기침인 경우에는 이제 흉부 엑스선을 반드시 촬영을 하고 경고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대증 치료를 하게 되지만 이런 경고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아급성 기침에도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만성 기침의 흔한 원인들 중에 하나인 뭐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든지 기침형 천식, 위식도 역류 질환 이런 것들이
이런 아급성 기침의 시기에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증상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 하면은 이런 만성 기침에 대한 그런 검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또 앞서서 이런 세균 감염이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그 보데텔라 퍼투시스라고 하는 이런 균이 있습니다. 백일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원인균은 보데텔라 퍼투시스라고 하는 이런 균이고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대부분은 이런 그 백일해 접종률이 그 예방 접종이 낮은 국가에서 아동에서 발생률이 높다고 돼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백신 접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일해는 이제 소아에서만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한 2005년도 미국 자료인데 DTP가 이제 백일해 백신인데 1940년대 후반으로 이제 백일해 백신 접종이 이제 잘 시행이 된 이후로는 미국에서도 이런 백일해의 발생률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이 소아에서는 비교적 발생률이 높진 않지만 이 전 연령대에서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소아 이상, 즉 청소년이나 성인계에서는 이 증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백일해에 대한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 지나서 후반부터는 이런 1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에서 이런 백일해 발생률이 좀씩 증가하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어디서 우연히 본 인터넷 기사인데 이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은 2020년 전체 백일해 발생 건수 중에 60대 이상이 한 35% 정도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일해가 성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성인 백일해는 일반 소아 백일해랑은 좀 특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소아에서 흔히 보는 우핀 코프라고 하는데 기침할 때 이렇게 쌕쌕거리는 흡기시에 이제 소리가 나는 그런 우핀 코프라고 하는 게 이런 거는 좀 덜하고 오히려 단순 기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는 뭐 일반적인 이제 증상들 콧물이나 인후통, 뭐 권태감, 미열 등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인 백일해 기침이 의심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인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치료는 이런 그 매크롤라이드 계열의 항생제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일해도 감기 같은 바이러스인 건가요? 세균이죠. 세균이요? 바이러스는 아니고 네. 세균이고 뭐 이제 아까 앞서 보셨지만은 성인에서도 발생을 이제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중 치료에도 잘 반응을 하지 않고 자꾸 기침하고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될 경우는 혹시 백일해는 아닌가 한번 무심을 해보고 검사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침인데 혹시 뭐 감기약을 먹어도 안 떨어지고 그러면은 백일해 검사도 해봐야 한번 해볼 된다. 필요는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있나요? 백일해 뭐 평생 유병률이라던가.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8세 미만이 한 25% 정도. 이거는 이제 25% 정도 되고 이제 60대 이상에는 이 정도 되는데 뭐 여기 통계 보시면은 이제 전 연령대로 보면은 한 10%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10%면 꽤 많네요. 그럼 교수님도 실제로 외래에서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백일해 기침 환자를 이제 성인에서는 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소아에서만 관찰이 되고 그러면 백신을 맞으면 또 괜찮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성인에서도 이제 이런 백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되면은 성인에서도 백일해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일해라는 걸 처음 들어보는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있어서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만성 기침인데요. 급성, 아급성 기침 설명해 주셨고요. 만성 기침, 이제 8주 이상의 기침을 만성 기침이라고 하고 원인으로는 이제 꽤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이제 이 후비루, 그러니까 상기도 기침 증후군, 그리고 천식, 위식도 역류 질환 이 세 가지가 거의 한
9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 질환도 만성 기침이 기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한 30년 정도 지난 자료인데 네. 현재도 대부분 이 통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상기도 상기도 기침 증후군, 상기도 기침 증후군, 예, 그리고 천식, 위식도 역류 질환 이 세 가지가 만성 기침의 한 거의 한 80% 이상을 네.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것들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제일 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기침 흔한 원인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 있고 호산구성 기도질환, 기침형 천식과 비천식성 호산구성 기관지염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위식도 역류 질환 이게 흔한 만성 기침의 원인이고 그 외에도 뭐 이런 만성 기관지염이라든지 기관지 확장증이나 섬유화증, 뭐 네. 결핵, 폐암 이런 것들도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먼저 상기도 기침 증후군을 설명해 드리면 이제 코나 인후 또 부비동 이런 포함한 상기도의 자극이나 염증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기침을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이고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보셨지만 후비루 증후군 과거에는 후비루 증후군이란 용어로 이제 많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럼 후비루가 뭐냐 보시면은 이런 비관과 부비동에서 생성되는 분비물이 인후부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자꾸 코가 목 뒤로 넘어가요. 그런 증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네, 되네요. 이제 그런 것들을 후비루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콧물이 계속 이렇게 목 뒤로 목으로 넘어간다. 넘어가는 걸 후비루.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후비루 자체가 병적인 것은 아니지만 네. 이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병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비부비동에 염증이 있어서 염증성 분비물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분비물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인후부나 이런 데서 너무 예민하게 후비루를 지나치게 예민하게 인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런 경우에는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후비루가 있다 그래서 이 후비루가 있는 환자들이 다 기침을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부비동염이 있는 환자에서는 후비루가 없어도 기침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없어도 기침 유발이 될 수 있는 거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기도 기침 증후군의 원인 질환으로는 알레르기나 비알레르기성 비염, 부비동염, 인후염 등이 있고 이런 해부학적 이상, 뭐 비용종이나 이제 비중격 만곡증, 이제 뭐 코뼈가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거랑 관련된 비부비동염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딱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질환들이 다양하게 원인이 그 복합돼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임상 증후군이다,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다 이렇게 용어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주 증상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비루, 분비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느낌, 코막힘, 또 콧물, 인후두부의 가려움증, 인후부 이물감 이런 것들이 증상이 될 수 있겠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서랍자로 혀를 살짝 눌러서 보면은 저 뒤쪽으로 인후두부에 이런 분비물들이 보이기도 하고 인후부 점막을 관찰해 보면 이런 조약돌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약돌 모양의 인후부 점막을 확인하게 되면은 혹시 상기도 기침 증후군 때문에 하는 기침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로는 이제 1세대 항히스타민제나 비충혈 제거제를 쓰고 알레르기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 비강부무 스테로이드제 또는 뭐 항루코트리엔제 같은 그 항알러지 이런 약제들도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세균성 비부비동염이 원인이다 그럴 경우는 항생제를 써야 될 수도 있겠고 비용종이 있다든지 난치성인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침형 천식입니다. 기침형 천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형적인 천식 증상인 호흡곤란이나 천명음, 쌕쌕거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호흡곤란과 천명음이 없이 기침만이 주 증상인 천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침의 특징이 주로는 이제 건기침, 마른 기침이고 발작적으로 주로는 밤이나 새벽에 주로 발생하고 이런 이제 한번 감기를 들었을 때라든지 뭐 이런 알레르기나 뭐 담배 연기, 이제 자극적인 뭐 냄새, 미세먼지 또는 운동, 찬 공기 등에 노출이 됐을 때는 기침이 더 심하다 이렇게 환자들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침형 천식 환자들은 이제 대부분 이런 알레르기 질환의 특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성 변이, 특히 뭐 봄, 가을로 꽃가루 날리거나 그런 계절에 좀 기침이 더 심하다든지 네. 겨울에 뭐 찬바람 막 불 때 기침 유난히 심하다든지 그런 계절 변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기침형 천식 환자들이 일부에서는 이제 쌕쌕거림과 호흡곤란 등이 특징적인 이런 천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진단은 이제 기도감염성을 증명을 하는 것인데 기관지 유발 검사,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메타콜린이나 마니톨 같은 기관지 유발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확인이 되면 기도감염성이 증명이 되고 이럴 경우는 기침형 천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그 기관지 유발 검사를 이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즘은 호기산화질소 피노라고 하는 호기환화질소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 경우인데 50 ppb 이상인 경우에는 기침형 천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로는 이제 기침의 유발을 시키는 그런 악화인자, 원인인자를 회피하는 게 중요하겠고, 네. 환경 조절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약물 치료로는 흡입 스테로이드제가 1차 치료이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항루코트리엔제나 아니면 전신 스테로이드를 추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신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경우면 정말 심각한 경우인 건가요? 심각하다기보다는 네. 이제 1차 치료인 흡입 스테로이드제로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흡입 스테로이드를 써도 기침이 좀 계속 잘 빨리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네. 경우에는 이런 약제, 경구약제들을 추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천식성 호산구성 기관지염인데요. 이거는 이제 호산기성 기도질환 중에 기침형 천식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비천식성 호산구성 기관지염인데 천식과 유사한 면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침이 주증상이고 기침 외에 다른 천식 증상이 없다. 이거는 기침형 천식과 유사하지만 네. 기도감염성이나 가역적인 기도 폐쇄가 없다. 이거는 기침형 천식과는 다른 특징적으로 이제 구분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점이 네. 되겠습니다. 가역적인 기도 폐쇄가 없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네, 기도 감염성이랑 같은 말인데요. 네. 이제 기관지 감염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네. 예를 들면 이제 기관지 유발 검사를 했을 때 네. 음성으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은 기도의 호산구성 염증을 증명을 하는 것인데, 유도객담 검사를 해가지고 객담 호산구가 3% 이상임을 증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유도객담 검사는 그 검사가 좀 이렇게 까다롭고 흔히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호기산화질소 검사로 대체가 됐고, 50 ppb 이상이면 기도의 호산구성 염증을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로는 이제 진단이 되면 치료는 기침형 천식과 마찬가지로 흡입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위식도 역류 질환인데, 만성 기침의 원인으로는 이런 그 GERD 단독 또는 다른 질환과 동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빈도는 연구마다 좀 틀리지만 5%에서 많게는 40% 정도의 그런 그 유병률을 보인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네. 증상으로는 기침과 동반해서 반복적인 위장 증상, 뭐 속쓰림이나 역류 증상 이런 것들이 동반이 네. 되기도 하고, 또는 이런 특징적인 위장 증상이 없이 기침만이 주증상인 이런 위식도 역류 질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는 다른 기침과 감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위식도 역류 네. 질환인데 이게 기침은 왜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제 좀 너무 궁금해하실 궁금해요.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식도 하부에는 이런 관략근이 있습니다. 이 위 내용물들이 식도로 넘어오지 못하게 꽉 잡아주는 이런 하부 식도 관략근이 있는데, 이 관략근 기능이 조금 이제 느슨해지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내용물들이 식도로 이제 흡인이 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기침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이제 리플렉스 세오리라고 하는데, 역류 이론, 반사 이론입니다. 역류 이론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위 내용물들이 역류가 돼서 바로 직접적으로 폐나 기관지를 자극해서 네. 이제 기침을 유발하는 것을 역류 이론이라고 하고, 이런 반사 이론은 이제 위의 내용물들이 식도로 흡인이 되면 식도에서 신경 그 자극을 따라서 신경 자극이 바로 이 대뇌로 자극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된 신경 그
신경 자극 때문에 반사적으로 기침이 일어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위식도 역류질환에 의한 기침을 고려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시면은 목소리 변화, 쉰 목소리가 자꾸 잠긴다든지 이런 게 있겠고, 인두 이물감, 자꾸 목에 뭐가 걸린 느낌이 들어요 하고 환자들이 오시거든요. 그런 이제 자꾸 걸린 느낌이 있고, 만성 헛기침, 자꾸 목에 걸린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헛기침을 하게 되면서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꾸 이제 목소리가 가라앉는 경우, 심한 경우는 목이 통증이 있기도 하고, 네. 만성 기침이 있고, 이제 이렇게 기침하면서 이런 이제 자꾸 이물감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헛기침하면서 이제 뱉으면은 이제 이 하얗게 끈적하게 점액성 분비물 같은 것들이 이제 환자들이 가래가끄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시는데, 네. 이제 잘 물어보면은 이런 GRD에 의한 이런 그 점액성 분비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관지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생기는 가래랑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액성 분비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뭐 기관지나 폐 문제는 아니고 GRD에 의한 이런 증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위장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만성 기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침보다는 위식도 역류질환에 의한 기침이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 있는데 이런 위식도 역류질환에 의한 기침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음식물, 뭐 술, 담배, 특히 탄산음료, 커피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제 커피가 흔히 이제 많이 유발을 한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가 있겠고,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 또 약물,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여러 약물들이 이런 위식도 역류질환 기침을 일으킬 수가 있고, 기타 이제 몸에 너무 꽉 붙는 옷이라든지, 이제 자꾸 이렇게 자기 전에 뭘 먹고 이제 바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네. 분들이 이제 자꾸 이런 위식도 역류 증상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호소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비만이 있습니다. 비만. 이제 좀 이렇게 그 뚱뚱하신 분들, 이제 이 동반돼서 임신도 있는데 이런 임산부들이 이런 증상도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네. 이런 위식도 역류질환에 의한 치료로는 이런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는 약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을 길게는 뭐 보통 8주에서 12주까지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 물론 저는 약을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야식 안 먹기 네, 이런 그 위식도 역류질환 때문에 생기는 기침 환자들 오시면은 이런 약을 처방과 동시에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주무실 때 베개를 좀 높게 베고 주무시는 게 좋거든요. 조금 높게 베고 주무시는 게 좋고, 이제 뭐 자기 전에 뭘 드시는 거는 피하고, 네. 이런 이제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카페인, 특히 커피 같은 거, 네. 술, 담배는 이제 당연한 거고, 이런 식생활 습관 개선, 식이요법 개선을 반드시 병행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증상 조절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아까 특별히 뭐 개인적으로 커피 같은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커피가 이렇게 안 좋은지 이제 뭐 여쭤봐도 대부분은 될까요? 카페인인 거죠. 카페인으로 인한 카페인 뭐 성분들이 속쓰림이라던가. 들어있으면은 그런 위식도 역류질환이랑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인 들어간 음료나 음식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라고 또 써주시긴 했는데, 근데 뜨거운 물 먹잖아요, 저희가. 기침이 계속 나오고 뭔가 목이 아프면. 그럼 뜨거운 물은 좋지 않나요? 너무 뜨거운 물도 오히려 이제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뭐 너무 뜨겁지 않은 그냥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이제 좀 건조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을 자주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약간 목 쉬었을 때 따뜻한 차 마시면은 왠지 좀 가라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기분 탓. 아니, 기분 탓이라기보다는 이제 목이 쉬었다는 거는 좀 건조하다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을 자주 드시면 수분 섭취가 되면은 건조한 것들이 좀 가라앉으면은 이제 좀 그런데 이제 해소가 좀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지키기 쉽지 않아요. 뭐 이거 다 지키려면은 거의 진짜 물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든지 이제 호산구성 기도 질환,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이런 것들이 흔한 이제 만성 기침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것들이 각각 이렇게 하나씩만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동반돼서 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코 증상이 있고 이런 또 알레르기 특징 같은 것들이 있고 가끔 또 쌕쌕거리기도 한다. 그럴 경우는 이런 상기도 기침 증후군과 호상구성 기도질환, 기침형 천식 같은 것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이제 기침은 하는데 인후부에 자꾸 이물감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동반적으로 또 이제 코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이런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랑 위식도 역류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만 가지고는 이런 걸 다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을 저도 이런 기침 환자들이 오면 주로 이런 것들을 잘 물어보는데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좀 잘 봐두시고 아, 내가 여기에 속하지는 않나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면 내가 기침하는 원인이 이런 쪽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계속되는 기침은 뭐냐? 이제 약을 충분히 먹어도 저도 이제 외래에서 지금 뭐 이런 난치성 기침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환자들이 한두 명, 두세 분 계신데 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 기침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난치성 기침이라고 하는데 난치성 기침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unexplained chronic cough라고 하는데 원인은 파악이 됐어요. 원인은 파악이 됐는데 충분한 검사를 해봐도 원인은도 모르고 치료도 안 되고 이런 경우를 이런 이제 unexplained chronic cough라고 하고 이런 chronic refractory cough는 아무리 이제 원인은 확인이 됐는데 원인에 대한 치료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기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치성 기침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네. 그럼 이런 난치성 기침에 과연 이 기전은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연구들 많이 해봤는데 최근에는 이런 기침 반사 과민성, 이제 커프 하이퍼센시티비티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나 중추성 기침이 너무 이제 기침에 대한 민감화가 돼 있다. 기침의 이런 과민 반응이 조금 너무 이제 올라가 있다. 후두 과민성이 너무 이제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요즘은 하나의 이런 신경병성 질환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네. 치료로는 이런 언어병리 치료나 이런 신경병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조절제 이런 것들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신약 이런 이제 그 난치성 기침 환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신약들이 이제 개발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P2X2 수용체 길항제죠. 이런 약들이 이런 약들이 이제 임상 시험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진행 중이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이제 향후에는 이런 난치성 기침에도 이런 치료 약제들을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이렇게 만성 기침의 다양한 종류와 그리고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먼저 고촌 날다람쥐님께서 코로나 걸린 이후에 잔기침을 계속해서 내원하는 분들도 많으신지 본인이 그러시다고도 질문 주셨네요. 네, 저도 이제 코로나 걸리고 기침을 좀 오래 했는데요. 아, 교수님도요? 네. 아. 네, 코로나 걸리고 하는 기침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감염 후 기침. 이제 이것도 일종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 질환 후에 앓고 나서 아까 이제 이런 감염이 되게 되면 기도나 이런 데 상피세포들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파괴가 된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재상하게 되는 과정에서 기도가 예민해져서 기침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코로나 후에 특별한 폐 문제가 없는데 계속 기침을 하는 경우라면 그런 이제 감염 후 기침에 준한 그런 이제 코로나 후 기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는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좀 불편해서 그렇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데 많이 불편하시면은 가까운 병원 가셔서 이제 적절한 약을 처방받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은 얼마나 가셨어요? 잔기침이? 저는 2달 간 것 같습니다. 두 달이요? 간 것 같아서. 그러면 만성 기침 아니에요? 이제 오래 간 거죠. 악읍성 네. 기침, 이제 감염 후 기침인데 치료가 잘 안 돼서 오래 간 경우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런
흡입 스테로이드 이런 것도 좀 아, 그냥 스스로. 처방해서 좀 썼고 했습니다. 네. 역시 의사 선생님 스스로 치료하시는 네. 모습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진범님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약 6개월 전부터 목에 이물질이 있는 것 같이 답답해서 가끔 헛기침을 하게 됩니다. 동네 내과에서 감기약을 조제받아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네. 댓글 남겨주셨네요. 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딱 그 제 생각에는 네. 이제 글만 봐도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에 의한 기침이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예, 증상이랑 비슷하네요. 목에 이제 이물감이 있는 것 같은 증상이 있고 네. 자꾸 헛기침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위식도 역류 질환에 의한 기침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프로톤펌프 억제제 그런 약과 함께 이제 식생활 습관 교정 이런 것들 열심히 하시면 아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선 식습관, 식생활을 조금 조절을 해보시고 네. 또 안 되면 호흡기 내과 가까운 네. 곳으로 방문을 해보시는 거를 권유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글쌤 신익수님께서 선생님 50대 남성입니다. 담배는 안 피우는데 가벼운 기침과 함께 가래가 만성 수준으로 나오네요. 가래색은 하얗고요. 네. 가래는 달고 삽니다. 병원에 가도 그냥 거담제만 처방을 해주는데 어떤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기침을 얼마나 하셨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네. 뭐 오래됐다고 보면 2달 이상을 네, 했다고 뭐 생각을 하게 만성 되면 수준으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저런 경우는 이제 적극적인 검사를 좀 해봐야죠. 아까 말씀드린 네. 만성 기침의 흔한 원인 이제 그런 4가지 원인 중에 어떤 거 하나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지 네. 뭐 가슴 흉부 엑스선 검사도 해봐야 되고 또 다른 뭐 알러지 검사라든지 폐기능 검사라든지 기관 유발 검사 네. 이런 검사를 이제 그 검사해서 이제 원인을 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실 거를 좀 권유드렸고요. 네. 방금 답드렸던 정진범님께서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네. 남겨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수호천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아들이 코로나 걸린 후에 지금도 잔기침을 3개월째 하고 있네요. 나이가 네. 25살인데 네. 교수님도 2개월은 하셨다고 네. 말씀해 이제 주셨으니까 저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감염 기침으로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환자들 꽤 오래들 가시더라고요. 막 2개월, 3개월 많이들 가시는데 이제 저런 경우는 일단은 그런 감염 후 기침에 준해서 좀 치료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혹시나 이제 그런 감염 후 기침도 일시적으로 기관지 과민성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폐기능 검사, 기관 유발 검사나 아니면 뭐 그 호기 산화질소 검사 그런 것들 해봐서 혹시나 이제 일시적으로 그런 호상구성 염증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흡입 스테로이드라든지 그런 치료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맑음님께서 저는 해마다 3월에서 5월까지 마른 기침을 해요. 5월 중순에서 6월 초는 습해서 좀 가라앉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쭉 써주셨는데 네. 뭐 올해는 4월부터 5월 중순 이후까지 네. 계속 기침을 하셨고 네. 약을 오래 먹으니까 기도로 침이 넘어가는지 또 네. 살에 들린 것처럼 또 기침을 하고 왜 봄에만 기침을 하는 걸까요? 네. 라고 질문 이제 주셨네요. 저분도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런 환절기 때 주로 기침을 하시는 것 네. 같고 아마 알레르기 증상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을 경우도 많을 것 같고 그런 이제 아까 제가 하는 이제 만성 기침 원인 중에 하나인 이제 기침형 천식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그런 호상구성 기관지염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 가까운 뭐 근처 호흡기내과 가셔가지고 기관 유발 검사 같은 거 호기 산화질소 검사 같은 게 한 번쯤은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알레르기성이라면 원인을 찾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이제 저도 이런 환자들 이제 알러지 검사를 합니다. 해보면은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거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원인이 확인이 되면 이제 그런 원인을 회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원인 차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고생을 하셨다고 네. 하니까요. 네. 어쨌든 좀 추가적으로 저런 것도 이제 검사를- 계절성 변이가 있는 거죠. 네. 네. 계절성 변이가 있다고 네, 말씀해 네, 주셨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촌 날다람쥐님께서 정신과적인 문제로 기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지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정신과적인 문제라는 기침은 이제 진단이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방문을 하신 분도 이제 모든 검사를 해서 다 정상이고 아, 이제 그런 환자들이 이제 습관성으로 좀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뭐 정신과적인 문제로 기침을 했다는 환자는 본 적은 없는데 이제 뭐 교과서나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사이코제닉 커프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저런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방어 기제로 자꾸 기침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런 정신과적 문제 때문에 기침하는 경우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숙현님께서 쌤, 미세먼지 시작되는 봄이면 기침이 시작됩니다. 산속에 가면 기침이 나질 않고 도시에서 심하다고 네. 도라지청도 3년간 꾸준히 드셨다는데 네. 뭐 이런 경우 또 검사를 받아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런 경우도 이제 뭐 미세먼지 시작, 이제 봄에 주로 기침을 한다는 거 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천식성 기침, 기침형 천식 또는 호상구성 기관지염 이런 쪽으로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뭐 기관지 유발 검사나 그런 호상구성 기도질환에 대한 이런 검사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근데 도라지청 말씀하셔가지고 네. 도라지 정말로 좋나요, 기관지에? 네. 제 외래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배도라지, 네. 이렇게 액 이런 것도 팔잖아요. 네. 청도 팔고. 저도 좀 이제 약간 저도 좀 알러지가 있고 이제 네. 그래서 기침을 이제 좀 자주 했었거든요. 특히 봄, 가을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런 그 도라지청 가끔 주셨는데 네. 저는 별 효과는 못 봤어요. 네. 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효과는 네, 잘 네, 모르겠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윤진님도 똑같이 지금 약을 몇 달째 먹고 있는데도 기침이 계속 나신대요. 네. 몇 달째 약을 드시는데도 기침이 계속 나면 힘드시겠어요. 네. 그러게요. 기침을 이제 일단은 검사를 충분히 좀 네. 받아보셨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네, 싶고. 또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네. 보니까 정말 종류가 많으니까요. 여러 가지 그런 그 검사들 충분히 좀 일단은 검사를 다 했는데도 원인 없이 기침하는 건지 이제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겠고 조금 검사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검사를 좀 받아보셔서 원인을 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오늘 교수님이 해주신 강의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네. 좀 내 증상이 어디에 좀 가깝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행우님께서 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여자입니다. 기관지 확장증 약을 디코델 서방정 마약성 약도 함께 7개월째 복용 중인데 원사님께서 조절을 해보자고 하셔서 2일쯤 복용을 안 하면 가래기침이 숨 넘어갈 것처럼 심해지신다고 하네요. 네. 이러면은 약을 계속 복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 네. 남기셨네요. 이제 아까 슬라이드 보여드렸는데 만성기침 이제 다른 만성폐질환, 만성기관지 질환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죠.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폐 실질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기관지 확장증이 생기게 되는데 네. 기관지 확장증도 만성기침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고 혹시나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기관지 확장증도 있고 혹시나 다른 이제 이런 천식성 기관지염, 기침형 천식 같은 것들도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저분 다니시는 병원 선생님께서 잘 뭐 해주셨겠지만 혹시나 그런 이제 이 흔한 그 만성 기침, 이제 뭐 그런 천식성 기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검사를 한 번은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그런 이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만성 기침 원인들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증상을 한 번씩 본인이 좀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본인이 어떤 증상에 어떤 질환에 좀 맞는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이제 확인이 되시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담당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네사 킴님께서 판토프라졸 위식도 역류약을 6주째 먹어도 기침과 하얀 가래가 계속 나오네요. 네. 몇 개월 더 먹어도 되나요? 라고 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제 판토프라졸 저게 이제 아까 프로톤 펌프 억제제인데요. 이제 위식도 역류염 약인데 약을 드셔도 계속 호전이 없다고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생활 습관 조절, 식이 네. 습관 조절 그런 걸 좀 열심히 좀 더 해보시는 것도 추가로 하는 거 방법이고, 보통 뭐 길게는 8주, 12주도 복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약을 드시면서 식생활 습관 교정을 충분히 열심히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내시경 검사, 다른 검사 뭐 문의를 주셨는데, 이런 그 위 식도 역류 질환 기침은 이런 내시경 검사에서도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확진 검사는 24시간 이제 폐하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라고 하는데, 검사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힘든가요? 예, 힘들고 내시경으로 그런 그 카테타를 이제 식도에 위 코로 해서 식도에 네. 부착을 하고 하루 동안 생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 자체도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다른 검사를 받기보다 일단은 식생활, 그러니까 식습관을 좀 네, 그렇죠. 예. 고쳐보는 게 네, 훨씬 더 네,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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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를 계속 네. 하루 종일이요? 예, 24시간 하는 검사거든요. 24시간. 예, 잘 때도 그러면 잘 때도 하고 자는 거죠. 아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면서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써서 네. 내가 몇 시에 기침했다, 몇 시에 기침했다. 그런 일기 다이어리하고 이 식도 산도가 이제 떨어지는 그 시간이 일치를 하는지 이제 나중에 판독자가 확인해보고 일치를 하게 되면은 이 환자의 기침은 이제 이런 위식도 역류 때문에 생기는 기침이다 이렇게 진단하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식습관을 먼저 개선을 해봐야겠네요. 네,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정혜님께서 기흉에 대한 질문 주셨어요. 근데 기흉이 검사를 받으셨는데 기흉이 약간 보인다고 하셨나 봐요. 네. 이렇게 기흉 진단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흉은 일단은 이제 크기가 중요한데 이제 크기가 큰 경우이면은 이제 그런 흉관 삽입 같은 이제 적극적인 그런 시술 처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보인다고 하신 걸로 봐서는 증상도 없고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저런 경우는 추적 검사가 중요하겠습니다. 혹시나 기흉이 더 커지지는 않는지. 아주 작은 기흉 같은 경우는 저절로 흡수가 되기도 하는데 한 번쯤 언제 저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시간이 지났으면 다시 한번 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0408 지연님께서 선생님 아버지가 77세이신데 가래를 자주 뵙게 되신데요. 폐 검사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또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뭐 고령 환자들 자꾸 만성적인 객담 이제 흡연력을 제가 모르겠는데 흡연을 좀 하셨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제 만성기관지염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기관지염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혹시나 이제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폐기능 검사를 해봐서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해무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상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언제나 말금님도 답변 감사드린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바네사 킴님도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박숙현님도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저희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만성기침의 종류, 그러니까 기침의 종류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만성기침이 있고, 만성기침은 한 3개월 이상 정도 되면 8주 이상 하는 기침. 8주 이상 하는 기침이면 만성기침이니까 그 원인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강의를 쭉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방송해 보시니까요? 생각보다 재밌지 않나요? 처음이었는데요. 뭐 좀 떨리기도 했는데 뭐 잘 한 것 같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재미는 없으셨나요? 재밌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좀 그리고 재밌네요. 또 약간 제가 초면에 봤을 때도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했는데 약간 영화배우 닮으셨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네. 영화배우? 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나 봅니다.
그건 저는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저희는 그럼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긴 시간 동안 방송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시청해주시고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